자, 여러분과 함께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일단 비문학은 다양한 갈래의 글을 많이 읽으면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갈래라 함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요 정도에서 보통 출제가 되지요. 그렇다면 이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잘 읽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이 읽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의 어떤 독서량 또는 많은 문제풀이, 자,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비문학 지문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산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간단해요, 여러분. 비문학 지문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글이라는 것은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이면 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연습하셔야 될 부분은, 자, 문장을 최대한 어떻게 그래요? 쪼개서 읽는다. 쪼개기. 문장을 최대한 쪼개기 무슨 말일까? 자, 모든 문장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파악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철수는 먹는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기는 부분은요,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죠. 철수가 먹는 것이 무엇이냐? 철수가 먹는 것이 무엇이냐? 즉, 이 부분이 이 철수가 먹는다라는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철수가 밥을 먹는다. 철수가 빵을 먹는다. 철수가 떡을 먹는다.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밥이냐 빵이냐 떡이냐 무엇이냐, 즉 이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장에서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봅시다. 자, 철수는 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요,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는 어디에. 철수는 어디에 갈까요? 철수가 가는 곳은 집에. 색깔이 철수가 학교에. 지울까? 또 철수가 학원에.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문장을 읽을 때 이 서술어를 기준으로 그 문장의 핵심 정보는 보통은 서술어 앞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읽으실 때, 자, 주어를 기준으로 색깔 바꾸겠습니다. 자, 어떤 성분을 기준으로? 그래요. 철수는 간다. 즉 서술어를 기준으로 어디에 가느냐? 서술어 앞에 문장의 핵심 정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먹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정보는요, 서술어 앞에 있죠. 모든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쪼개가면서 문장의, 자, 여러분이 핵심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돼야만 여러분이 글을 읽는 첫 번째 단계가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 문장이 모이면 문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문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문장들이 있겠지요. 문장들. 자, 하나의 문단을 구성하는 이 여러 개의 문장이 모두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여러분.
자, 문장들은 그 문단에서 글쓴이가 글을 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은 문장, 즉 여러분은 이런 표현에 익숙하죠. 중심 문장. 자, 이 중심 문장이 있고 중심 문장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 중학교 때 뒷받침 문장이다 이렇게 배운 친구들도 있겠죠. 다른 표현으로 부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문단을 읽으실 때 기본적으로 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혹시 중심 문장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중심 문장을 이다 아니다에 대한 확신은 바로 뒤에 펼쳐지는 내용이 이 중심 문장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부연해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건 중심 문장이 맞는 거예요. 자, 다시 앞부분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장을 읽을 때는 뭘 파악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문장을 쪼개서 핵심 정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심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무엇을 파악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중심 문장의 핵심 정보. 자, 이걸 파악하고 이걸 찾고 그 다음에 이게 중심 문장이겠는데? 일까? 그럼 뒷부분 보시면 이 핵심에 대해서 부연 설명, 즉 뒷받침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게 중심 문장이 맞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단계. 자, 색깔 바꾸죠.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문단을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중심 문장 그래 부연 맞구나. 중심 문장의 부연이구나. 읽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죠. 쭉 갔더니 뭐가 나오냐면 뜬금없이 그러나 하지만 이런 등의 역접의 기능을 가지는 접속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뭐가 바뀌겠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중심 문장이 이 뒤쪽으로 즉 논리의 흐름이 전개가 바뀌어 버리죠. 중심 문장이 처음이 아니라 이 뒷부분으로 갔구나. 이 뒷부분에 제시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글을 읽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해 보시면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문장은 뭐하고 쪼개고 그 다음에 문단은 그래요. 나누면서 읽어보세요. 나누고 자, 문단을 이렇게 중심과 중심 문장에 대한 부연으로 이렇게 나눈다든지 아니면 부연도 마찬가지겠죠. 펼쳐지는 내용에 따라서는 설명하는 부분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빗금을 이렇게 치시면서 보통 문단 옆에 이런 식으로 문단을 나누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긴 글, 굉장히 요즘 지문 길이가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읽어서 결국 뭐 하자고 이렇게 읽는 거냐?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문학 지문을 읽는다라는 것은 내용을 누가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지문에서 글을 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자,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것에 대해서 말하려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흔히 중심 화제라고 하고요. 자, 이 글을 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썼구나.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걸 말하려 했구나. 그걸 여러분 익숙하죠. 주제 또는 논설문일 경우에 주장 이렇게.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다 읽었다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 말을 하려 하는구나. 그럼 여기에 보태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첫 번째 논리적 짜임,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펼쳐지면서 글이 짜여져 가고 있구나.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서술상 특징을 활용하였느냐는 요 문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비문학 지문을 읽으신다면 여러분이 비문학 지문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상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무작정 이 비문학을 단순하게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이해에 선행하기보다는 이해보다는 그 주어진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 논리적 짜임새를 파악하는 것. 자, 여기에 주력하면서 글을 읽어야 글의 내용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또는 여러분의 시야에, 지문에 차곡차곡 깨끗하고 깔끔하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함께할 비문학 첫 번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수능 특강 독서 그 첫 번째 지문, 첫 번째 강의로 올라가 있는 그 지문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찬찬히 차곡차곡 지문을 분석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